분이 머리 쪽으로 좀 질환이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뭐 이상이 있으면 제가 무슨 치료사는 아니니까 병원에 가라고 해야죠. 저는 좀 이상하게요. 그러니까 소위 말 덩어리가 보였어요. 그러니까 그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그림처럼 덩어리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. 근데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이 백혈병에 걸리신 거예요. 몇 달 있다. 한번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네. 사주 명리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건 한 1500년 정도 됐죠? 아니요. 훨씬 먼저 시작했지만 예. 그래도 한 수당시대? 당나라? 당사주? 그 전부터라고 알고는 있어요. 네. 당사주가 뭐 이렇게 수집법으로 하는 거, 수인작법이라고 하죠. 손가락 짚어서 하는 거. 그래서 참 그 인류의 경험이 네. 아주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하나의 이제 학문적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간에는 이 비과학적인 뭐 과학도 아니고 뭐 그냥 점술에 지나지 않는 사주 명리를 왜 이렇게 신봉하느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말, 그런 말 들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. 왜냐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무당파가 극성인 시대거든요. TV 같은 데 보더라도 지금 저는 무속인이라는 표현 안 할게요.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완전 연예인처럼 다녀요. 그리고 그분들이 뭐 사주 얘기를 하더라고. 사주팔자, 사주 얘기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리학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은 쪽으로 분류가 돼서 무속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. 무속인이라는 표현이 저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. 어느 학자가 만들었고, 뭐 그게 뭐 조선시대 뭐 몇백 년, 몇천 년 된 용어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. 무당이라는 용어도 사실상 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용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영문관이나 우리 역학을 갖다가 직접 그 집도하는 그 관할청까지 있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역학하고 연관되어서 했고, 역학은 어떻게 보면은 종합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서양학에서도 보면은 의학이든 음악이든 수학이든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? 철학에서 나왔잖아요. 역학이 그래요. 그런데 이게 너무 오묘하고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오래 못해요. 할 수도 없고요. 저도 사실은 수박 겉핥은 시기예요. 지금까지 공부했지만. 그리고 왜냐면 머리 아파요. 계속 들어가려니까 너무 어려워서. 나 필요한 것만큼만 하고 살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써요.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. 여러분, 과학적이라는 의미가 뭔가요?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? 과학적인 자세가 뭘까요? 정말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자세라는 거는 모든 것의 경험에 대해서 열어놓은 마음이에요. 그게 과학적인 자세예요. 과학하시는 분들은 그거 인정하실 거예요. 모든 현상,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세워놓은 게 과학적이에요. 근데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명리학이 왜 과학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까?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5,000년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근거고, 10,000년 된 거는 어떤 근거인지요. 그냥 중국에서 역사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이건 그보다 훨씬 이전에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더 위대했던 학문일 수도 있어요.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측하기 위해서. 그런데 이 모든 자료들이 지금 있지도 않아요. 사실 보니까. 명리학에 관한 자료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요즘 나오는 거는 다 이만큼 배우신 분들이 막 너도 나도 글 쓰고 해서 그런 게 우후죽순인 거지, 진짜 오리지널 책들은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게 심하고, 그러다 보니까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. 양자역학도 인정받는데 100년이 걸렸어요. 컵이 타서 없어지고 깨져서 없어져도 물질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. 명리학에서는 그거 진작부터 그걸 인정을 했어요. 근데 무슨 비과학적입니까? 단지 이제 저같이 공부를 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맞추니까 그 확률이 낮아지니까 때려 맞추는 게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안 맞니 하는데, 명리학 제대로 한 사람들이요 정말 무섭고 정말 공부 깊이 하신 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. 네.
아마 명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네. 아주 오랜 시간은 그게 최고의 과학이었을 것 같습니다. 관점을 두고 따로 뭐 이렇게 관리 기구를 둘 정도면은 그 시대에. 그럼요. 비 오는 날도 어떻게 비 오는지 그렇죠. 명리학에서는 예를 들어 임진일이다. 그러면은 비가 장맛비다. 예를 들어 날 잡을 때도 천간에 가불이 떴을 때 비가 오는데 가불이 떴다. 아, 천둥번개 친다. 이날은 외출하지 말아야지. 예를 들어 화기가 강한 날이다. 비가 오다. 야, 저거 소나기다. 금방 그친다. 오후에 여행 가자. 이런 태기를 명리학에서 그런 거를 토대로 다 이제 날짜도 잡고 행사도 잡고 앞에를 유추해서 간 거예요. 지혜의 산물인 거지. 그리고 지혜의 길라잡이가 되려고 한 거지. 이걸 갖다가 뭐 솔직히 명리학자들이 무슨 뭐 이거 명리학 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집을 내놓으라고 해요. 뭐 땅을 내놓으라고 해요. 해요. 아유, 좀 억울하신 분들 많아요. 명리학자들이 좀 순하고 네. 공부를 하시는 사람들이 보니까 젊잖아요.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막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블랙홀 같아요. 아이고, 아닙니다. 아니, 또 여쭤볼 게 너무 아는 많은데. 게 그게 다예요, 근데. 오늘 얘기한 게 제가 아는 거 다요. 더 물어봐도 뭘요, 이제. 건강에 관해서 네. 미리 사주명리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 예측을 통해서 큰 뭐 기억에 남는 그 질병을 막았다거나 아니면 질병을 낫게 했다거나 이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? 제가 낫게는 못하고요. 초기에 발견한 케이스는 좀 몇 건이 돼요. 그리고 좀 요실금이 있어서 오신 손님인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 7월 달에 왔는데 9월 달에 요실금 날짜를 잡은 거예요. 근데 제가 보니까 8월 초에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. 그 9월에는 아닌 것 같아. 당신은 운상에 8월 달에 수술이다. 수술을 날짜를 당겨서 해라 했는데 그때 산부인과에서 수술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데 초기 중에 초기, 일기 중에 일기 자궁암을 발견한 거예요. 그래갖고 정말 그 요실금 하시면서 그냥 똑 떼냈대요. 그래갖고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다른 손님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분 왜 기억을 하냐면 그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서 기억한 게 아니에요. 다른 분들하고 와서 상담을 하고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? 저 자궁암 저기요.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툭 던져서 제가 좀 띵하게 기억이 남아요.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감사 인사하면 제가 뭐 더 달라고 할까 봐 그랬나 봐요. 네. 자, 그분 인상이 남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그분이 머리 쪽으로 좀 질환이 생기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뭐 이상이 있으면 제가 무슨 치료사는 아니니까 병원에 가라고 해야죠. 근데 이분이 그 전에 검사를 받으셨대요. 그럼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. 저는 좀 이상하게요. 그러니까 소위 말 덩어리가 보였어요. 그러니까 그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그림처럼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죠. 근데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이 백혈병에 걸리신 거예요. 몇 달 있다. 근데 그때 CT 촬영이 안 나왔대요. 저한테 상담하기 며칠 전에 CT 촬영, 머리가 좀 두통이 있어서 찍었을 때만 해도 안 나왔대요. 그 한참 뒤에 찾아왔어요. 근데 결국은 머리를 이제 수술은 안 하고 시술을 하셨던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결국 그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이제 그 치료를 하시더라고. 근데 그 발병이 된 게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발병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분도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 방을 한 분도 있지만 제일 조금 안타까웠던 분은 제가 이제 신장 쪽에 이분은 분명히 이상이 생길 것 같고 몸에 너무도 심각한 상태일 거 올해 운세가 너무 안 좋아요. 네. 그래갖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거는 몸으로 다 안 좋게 오는 것 같아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참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그때 명리학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. 근데 좀 이분도 조금 아는 소리를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. 저를 좀 약간 무시를 하시더라고.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. 그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. 제가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저한테 이제 소위 말해 돌팔이라고 초짜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셨는데 딱 2주 있다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우리 와이프 질병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랐어요. 무슨 소린가 하고. 이분이 전신에 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대요.
그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원래 신장이 안 좋아서 이 신장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셨대요. 그랬는데 저한테 어떻게 알았냐고. 근데 사주 푸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막 이렇게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좀 그 질환이 생기는 그런 차라 말씀을 드렸죠. 더군다나 그 해 그 대운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질병을 예방. 저는 아예 그렇게 손을 못 쓰는 줄 몰랐죠, 그냥. 그래서 빨리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를 좀 해보셔라 그랬는데 그분이 안 했다가 그러니까 신정 연휴죠. 그 1월 1일 날 그럴 때 이런 거 저런 거 드시다가 소화가 안 되고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급하게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전에 하던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를 한 거예요. 근데 정말 그 온 기관이 폐하고 이제 골반까지 거의 말기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그해 5월에 돌아가셨어요.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걸 알았다 한들 제가 미리 알지 않는 한 예방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조금 말을 해준 게 후회가스럽기도 해요. 내가 괜히 그 얘기를 왜 했나 차라리 모른 척 할 걸. 그런 적도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발병 얘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발병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때 너무 앞서가서 해서요. 고맙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요. 네. 아무래도 그 당시 상담을 한 당시에는 본인이 몸이나 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전혀 많고.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명리학은 예측이니까.